안녕하세요. 김블리 테레비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kim블리라고 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기적 유전자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2장 자기 복제자. 안정을 향하여. 태초에는 단순함만이 존재했다. 그 단순한 세계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복잡한 질서, 생물 또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돌연히 나타난 것을 설명하기는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학설이 납득할 만한 것인 이유는 어떻게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질서한 원자가 복잡한 패턴으로 모여 인간을 만들어내기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윈은 인간의 존재에 관한 심오한 문제의 해답을 제공해 준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해답 중에서 유일하게 그럴듯하다. 지금부터는 이 위대한 학설에 대해 종래보다 더 일반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진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부터 시작해보자. 안정한 것. 다윈의 최적자 생존은 실제로 안정자 생존이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법칙의 특수한 예다. 세상은 안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안정한 것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흔하게 존재하는 원자의 집단이다. 그것은 가령 알프스의 마테호른 봉우르처럼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할 만큼 오래도록 지속되는 고유한 원자 집단일 수도 있다. 또는 빗방울처럼 그 하나하나는 금세 사라질지라도 집합적인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많이 존재하는 어떤 집단일 수도 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바위나 은하나 바다의 파도 등은 다소간 안정한 원자의 패턴이다. 비누 거품은 구형이 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기체가 차 있는 얇은 막의 안전한 형태가 구형이기 때문이다. 우주선 내에서는 물의 안정한 형태도 구형이지만 지구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의 안정한 표면은 평평한 형태다. 소금의 결정은 입방체다. 왜냐하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함께 담겨 있으려면 입방체가 안정하기 때문이다. 태양에서는 모든 원자 중에서 가장 단순한 수소 원자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를 만든다. 왜냐하면 태양 환경에서는 헬륨의 상태가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복잡한 원자들로 널리 인정되어 온 학설에 따르면 대폭발이 우주를 만들어낸 직후부터 우주의 여러 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원소의 유래다. 때때로 원자들이 서로 만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결합하여 다소간 안정한 분자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자는 매우 클 수 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정은 단일 분자로서 안정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내부의 원자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분자이기도 하다. 오늘날 생물들은 매우 복잡한 큰 분자들로 구성되며 그 복잡성에는 몇 개의 단계가 있다. 우리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은 전형적인 단백질 분자다. 그것은 아미노산이라는 더 작은 분자의 사슬로 되어 있으며 각 아미노산에는 정해진 패턴으로 배열된 수십 개의 원자가 담겨 있다.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574개의 아미노산 분자가 있다. 이들 아미노산은 4개의 사슬을 만들며 이 사슬들이 서로 맞물려 매우 복잡한 구형의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낸다. 헤모글로빈 분자의 모형은 마치 빽빽한 가시나무 덤불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진짜 가시나무 덤불과 달리 헤모글로빈 분자는 불규칙하고 어설픈 패턴이 아니라 삐져나오는 장가지가 하나도 없는
일정하고 변함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체 내에서는 헤모글로빈 분자가 평균 6 곱하기 10의 21승계나 존재한다. 아미노산 서열이 같은 두 개의 단백질 사슬을 떼어내면 마치 두 개의 용수철처럼 완전히 똑같은 3차원 구조로 돌아간다. 헤모글로빈과 같은 단백질 분자의 가시덤불 형태가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 체내에서 헤모글로빈의 가시덤불은 매초 4 곱하기 10의 14승계가 선호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다른 헤모글로빈 분자는 같은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헤모글로빈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분자이고 나는 이를 이용하여 원자가 안정한 패턴으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생물이 생기기 이전에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과정을 통해 분자의 초보적인 진화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을 누가 했다거나 목적이 있다거나 방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에너지를 가진 한 무리의 원자가 안정한 패턴을 갖게 되면 그 원자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이다. 최초의 자연 선택은 단순히 안정한 것을 선택하고 불안정한 것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전혀 신비로울 것이 없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같이 복잡한 존재를 완전히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알맞은 수의 원자를 취하고 약간의 외부 에너지를 더해 그것들이 바른 패턴이 될 때까지 흔든다고 아담이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십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10의 27승계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을 만들려면 우주의 전 역사가 마치 한순간처럼 생각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생화학적인 칵테일 쉐이커를 흔들어야 하지만 그러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다윈의 이론이 우리를 구조한다. 분자 형성의 느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무렵부터 다윈의 이론이 접수한다. 생명의 기원과 자기 복제자.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대립되는 이론은 많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제부터 시작할 단순화된 설명은 아마도 진실과 그리 동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에는 어떤 화학 원료가 풍부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타당성 있는 것들로는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 태양계 내 적어도 몇 개의 행성에 있다고 알려진 단순한 화합물이 있다. 화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재현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다. 가능성 있는 이들 단순한 물질을 플라스크에 넣고 자외선이나 전기 방전, 원시 시대의 번개를 인공적으로 모방한 것 등의 에너지원을 가한 뒤 2 내지 3주 지나면 대개 플라스크 속에서 흥미로운 것이 나타났다. 처음에 넣었던 분자보다 복잡한 분자가 다량 포함된 연갈색 액체가 생긴 것이다. 특히 그 액체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표 물질 중 하나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와 같은 실험이 수행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아미노산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왔다. 가령 화성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되면 거기에 틀림없이 생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미노산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해도 공기 중에 단순한 기체가 있다는 것과 화산이나 햇빛, 번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더 최근에는 생명 탄생 이전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본뜬 실내 실험에서 퓨린과 피리미딘이라는 유기물이 생성됐다. 이들은 유전 물질인 DNA의 구성 요소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생물학자나 화학자가 30에서 40억 년 전에 해양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원시 스프가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 이 유기물은 아마도 해안 부근의 말라붙은 물거품이나 작게 떠있는 물방울 속에 국지적으로 농축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과 같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결합하여 더 큰 분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거대 유기물 분자가 만들어지자마자 박테리아나 기타 생물에 흡수되어 분해되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오랫동안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나 그 밖의 여러 생물이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 거대 유기물 분자는 점점 더 진해지는 스프 속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표류했을 것이다. 자기 복제자. 어느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분자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들을 자기 복제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자기 복제자는 가장 크지도 가장 복잡하지도 않았을 수 있으나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든다는 놀라운 특성을 지녔다. 그 탄생은 전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확실히 그랬다.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그처럼 일어났을 성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된다. 당신이 축구 경기 내기에서 재미를 못 보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러나 일어날 성싶은 일과 일어날 성쉽지 않은 것을 판단할 때 수억 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 낯선 시간이다. 만약 1억 년 동안 매주 축구 경기를 내기를 하면 분명히 여러 차례 횡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스스로 복제하는 분자는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단 한 번만 생기면 충분하다. 자기 복제자를 주형이라고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종류의 구성 요소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 분자라고 하자. 이 자기 복제자가 담긴 스프에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많이 떠다닌다. 이제 각 구성 요소가 자기와 같은 종류에 대하여 친화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면 스프 속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자기 복제자에서 자기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부분과 만날 때마다 자기 복제자에게 들러붙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러붙은 구성 요소는 자동적으로 자기 복제자 내 구성 요소의 서열과 같은 식으로 배열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성 요소들이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만들어졌을 때처럼 안정한 사슬을 만들 것이라 상상하기는 쉽다. 이 과정이 순서에 따라 계속 반복되어 그 산물이 층층이 쌓인다. 이것이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한편 두 가닥의 사슬이 세로로 쪼개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자기 복제자가 되어 그 각각이 다시 복제를 계속할 수 있다. 더 복잡하게는 각 구성 요소가 동종이 아닌 특정한 다른 종류와 상호 친화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경우 자기 복제자는 동일한 사본을 만들어내는 주형이 아닌 일종의 음각의 주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음각이 본래 양각의 사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초 자기 복제자의 현대판 DNA 분자가 양음형의 복제를 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최초의 복제 과정이 양양형이었는지 양음형이었는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안정성이 갑자기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어떠한 종류의 복잡한 분자도 스프 속에 많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분자는 구성 요소들이 운 좋게도 특유의 안정한 형태로 되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기 복제자가 생겨나자마자 그 사본들은 틀림없이 바닷속에 빠른 속도로 퍼졌을 것이다. 그러다가 소형의 구성 요소 분자들이 부족해지고 다른 대형 분자의 형성도 드문 일이 되었을 것이다. 복제의 오류. 이렇게 하여 똑같은 사본이 많이 만들어진 시점까지 왔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복제 과정에서든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특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복제 과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다.
나는 이 책에 오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주의 깊게 찾아보면 한두 개는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마도 문장의 의미를 왜곡할 만큼 심각한 오자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오자가 제1대 오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복음서 등의 책이 필사로 출판되던 시대를 생각해보자. 모든 사본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더라도 틀림없이 몇 개의 오류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몇몇은 고의로 개량하려고 시도한 결과일 것이다. 그 사본들이 모두 하나의 원본을 베낀 것이라면 내용이 심하게 곡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본에서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을 몇 번씩 만들 경우 오류는 누적되어 심각한 상태가 된다. 우리는 잘못된 사본은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인간의 문서인 경우에는 오류가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생각하기 어렵다.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판본을 만든 학자들이 젊은 여성이라는 히브리어를 처녀라는 그리스어로 오역하여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라는 예언으로 이어졌을 때 나는 그들이 큰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생물학적 자기 복제자의 복제 오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으로 이어지며 몇몇 오류의 발생은 생명 진화가 진행되는데 필수적이었다.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본을 만들어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의 자손인 현재의 DNA 분자는 인간의 정확한 복사 기술에 견주어 보아도 놀랄 만큼 정확하지만 그 DNA 분자도 때로는 오류를 일으킨다. 그리고 결국 진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오류다. 아마도 최초의 자기 복제자는 더 많은 오류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오류는 생겨났고 이 같은 오류가 누적되어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처럼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원시수프는 모두 똑같은 복제자 사본의 개체군이 아닌 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몇 가지 변종 복제자의 개체군으로 채워졌다. 어떤 변종은 다른 변종보다 그 수가 많았을까? 물론 그랬을 것이다. 어떤 변종은 다른 변종보다 원래부터 안정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자는 일단 만들어지면 다른 것보다 덜 분해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종은 수프 속에서 비교적 그 수가 많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이들의 스스로의 사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명이 긴 자기 복제자는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졌을 것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분자의 개체군에는 수명이 길어지는 진화적 경향이 나타났을 것이다.